단타, 장기형, 장타, 장기형, 그리고 중간 형태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개를 나눠봤어요. 일단 쿠파스, 즉 쿠팡 파트너스를 한다는 전제, 이거를 메인으로 생각하고선 블로그를 생각해 볼게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장타나 단타, 즉 중간형으로 임의로 명칭을 해볼게요. 첫 번째 장타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블로그를 운영한다 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장타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일반적인 것을 통칭하는 것, 이것을 또 한 가지도 또 다른 말로 성장형 블로그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단기간에 키우기는 어렵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보고 블로그 성장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하면 무조건 다 성장하고 잘 되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 블로그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지식이 없이 블로그만 무조건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블로그 방문자 수가 늘어나거나 지수가 뭐 특별하게 높이 상승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운영할 때 첫 번째 주제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주제 설정을 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를 하기보다 대중적으로 수요가 많은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쿠팡 파트너스를 생각하면서 만약에 성장형을 키우겠다 한다면은 주제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슈글 같은 경우는 휘발성이 강하나 단기간에 블로그 방문자 수를 늘리는 데 효과적이에요. 이미 이렇게 진행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단기간에 블로그 방문자 수를 늘리는 데 효과적이지만 그에 따른 리스크도 분명히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돼요. 하나 팁을 드린다면 이슈 글을, 즉 뭐 연예 관련된 방송 관련 이슈 글을 쓸 때 내가 정한 블로그 메인 주제와 연결성이 있는 이슈 글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거죠. 세 번째로 단일 주제 또는 메인 플러스 서브 주제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아요. 전문성 블로그를 키우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이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C랭크를 노리기를 병행할 수 있고 쿠팡 파트너스와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애드포스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쿠팡 파트너 수익도 같이 노려볼 수 있는 거죠.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자기 시간을 나중에는 아낄 수가 있죠. 이 부분. 다만 이 단점은 시간을 기약할 수가 없다는 것, 경쟁이 심하다는 것. 즉 경쟁이 어떻게 심하냐, 특정 주제 같은 경우는 고수들이 상위에 포진되어 있어요. 보통 1페이지 같은 경우에 검색을 해보면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블로그를 키워온 사람, 그 주제로만 분들이 많이 대부분 포진되어 있다는 것, 이 부분들을 어떻든 경쟁에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만은 않은 부분이죠. 두 번째는 단타 같은 경우는, 단타는 뭐냐, 그냥 쉽게 제 단타라고 했지만 블로그를 한 달 반 정도 블로그 수명을 생각하고 저품질에 걸리면 바로 다른 것을 진행하는 것. 한 개가 저품질에 걸리기 전에 다른 블로그를 미리 생성해서 어느 정도는 준최적화를 시켜 놓는 것이 유리하죠. 단타의 경우는 어느 정도 수익이 바로바로 들어오고 작은 수익일지라도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금방 지치지는 않죠. 다만 단점은 이걸 하면서 계속 블로그는 또 다시 또 저품질 걸리고 다시 또 생성하고 이걸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 좀 매너리즘에 빠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부업으로 생각한다면은 저는 이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중간 형태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가장 장점만 모아놓은 이상적인 거죠. 첫 번째도 이상적이지만 너무 기간이 길잖아요. 첫 번째 성장형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중간 형태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형 블로그와 단타성 블로그의 장점을 고루 갖춘 형태인데, 예상 수익은 성장형보다는 부족하겠지만 일단 블로그 수명도 그래도 단타형보다는 훨씬 길고 수익도 점차 상승 곡선을 타게 되죠. 즉 성장형 블로그보다는 수익이 적지만 초기에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 글이 누적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방문자 수와 수익이 상승하는 거죠. 현재 오픈되어 있는 정보들을 테스트해 보면서 적절한 배합을 맞추는 것이 관건이에요.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보면은 이 중간 형태를 사실 지금 저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안 들어가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첫 번째는 링크 문제 부분인데, 링크 문제는 위에 링크를 사용하되 하나만 사용하는 것보다 적절하게 여러 링크들을 활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리디렉션 문제죠. 리디렉션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이 부분도 아예 저품질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 현재로서는 다른 블로그를 통해서 브릿지 역할을 하는 중간 단계를 거쳐서 하는 것이 리디렉션 방법인데, 이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이 관건이고, 세 번째로는
정보성과 홍보성 글을 조합시키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몇 대 몇을 조합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이상적인 거는 각자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보통은 5대5, 6대4 정도를 일단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기타 블로그 지수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블로그 지수 플러스가 되지만 하지 않은 부분이 이웃 활동 같은 건 보통 많이 안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글 길이나 그 다음에 사진, 영상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활용해서 블로그 지수를 높여주는 방법도 있고요. 종합적으로 지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알아내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가장 중점을 두고 다루고 있습니다.